네, 오늘은 시장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오랜만에 그동안 뭐 주가가 오를 때 꽤 지루한 느낌이 들 정도로 따박따박 올라간 흐름을 보였는데 아주 오늘은 강하게 조금 제법 강렬하게 주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뭐 이런 조정은 나올 수도 있다고 다들 생각했어요. 그죠? 근데 하필이면 그게 오늘이라는 거죠. 자, 우리 급락한 코스피, 뭐 코스닥 마찬가지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뭐 대책, 어떤 전략 가장 좋을 것인가? 자, 그런 부분 말씀드려 보죠. 자, 지수가 오늘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45까지 나왔고, 지수 3,386.05니까 3,500 근처 가다가 이제 다시 3,400이 깨진 겁니다. 뭐 3,400이 깨졌다. 뭐 그게 중요합니까? 3,400이나 뭐 3,399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뭐 숫자 연연할 필요 없지만은 오랜만에 좀 음봉으로 급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약간 두려움도 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 빠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주가는 항상 그 이유를 만들어내죠. 뭐 환율 때문이다. 뭐 관세 때문이다. 차익 매물 때문이다. 뭐 등등 얘기가 있는데 뭐 모두가 맞을 수도 있고 이게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을 많이 얘기하는데 뭐 우리가 원화가 이렇게 위쪽으로 지금 1410원이죠. 이 위쪽이 원화의 약세고 아래쪽이 강세입니다. 그렇죠? 원화가 약세로 가면 많이 불안해요. 근데 보통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 약세가 나오는 거,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뭐 1500원 근처까지도 뭐 위협했는데 1410원 가지고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겠죠. 다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 왜냐면 환이 위로 올라가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환차 손을 봅니다. 손해를 보게 돼요. 환율로 인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헤지펀드나 이런 쪽은 좀 경기를 일으키기도 하죠. 어쨌든 오늘 외국인 매도도 제법 많이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조금 보였습니다. 현물만 거의 6천억이 나왔고 선물도 3천억 이상이 나왔죠. 그래서 오랜만에 묵직한 매도가 나왔다. 뭐 양쪽이 맞물린 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영향일 수도 있는데 뭐 결정타는 아닌 것 같고. 자, 그리고 관세 우려인데요. 좀 잊혀졌다가 문제는 글로벌 전체와의 협상 진행되기도 하고 우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두 개 정도 발언이 조금 부담을 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이거 선불이다. 이거 미리 현금으로 내놔야 협상이 끝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상무장관입니까? 이 양반이 얘기했나? 금액을 더 올릴 수도 있다. 악랄하죠. 이제 보통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면 높은 쪽은 낮추고 낮은 쪽은 높이면서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데 어디 깡패도 아니고 뭐 진짜 뒷골목 협상도 아니고 이거 아니면 이거 안에 1, 2, 3, 4, 5, 6, 7, 8, 9, 10 땡 너 4천억 또 30초 땡땡땡 해서 또 야 너 5천억 이거 뭐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방식 자체가 악랄하죠. 그리고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뭔지 알죠? 반도체를 또 건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입하는 만큼 미국 생산 의무화. 그러니까 뭐 A라는 미국 기업이 B라는 해외에 어떤 반도체를 100을 사면은 100을 만약에 수입한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같은 양의 국내 기업에게 또 이 칩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걸 숫자를 맞추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도 좀 곤혹스럽긴 하죠. 근데 공장을 뭐 해외 만들면 되니까 뭐 그런 걸로 회피할 수 있겠지만은 굉장한 부담이 좀 되고 있다는 점이고 관세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아마도 우리가 협상이 진행 중이고 지금 협상이 그 합의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기적으로 겁을 줄 겁니다. 겁박을 할 거예요. 아마 그때마다 우리 전체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 자, 그건 좀 경계를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제일 큰 원인은 뭐냐면 우리 그 3월부터 시작됐던 트럼프의 관세 어떤 리스크 때문에 급락을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올라온 폭이 바닥에서 50%가 넘어요.
우리가 아마도 제대로 된 증시 중에서는 제일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에 따른 조정이라 보시면 돼요. 한번 크게 올랐다가 조정이 한 달 반 나왔죠. 7월 중순부터 해서 한 달 반 정도 지루한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52%나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하필이면 이번이니까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 타이밍이 이번 주에 미국에서 AI 버블론 얘기가 좀 있었고,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 뭐 오픈 AI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투자를 한 그 회사가 다시 그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AI 투자니까 엔비디아 칩을 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 칩을 사는 게 되니까 이런 게 버블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이번 주에 마침 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좀 약화되는 모습,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조금 매파적인 느낌. 그렇죠. 그리고 또 미증시가 좀 비싸다는 얘기도 또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불안감. 또 테마주, 코인은 물론이고 테마주들이 또 급락하는 모습.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의 어떤 그런 이슈 몇 개가 나오니까 좀 와르르 무너지는 모양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리를 하면 이래요. 첫 번째, 추세선은 계속 우상향입니다. 추세선 자체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큰 대세장이 무너진 건 아니다. 그러면 뭐 조정은 또 매수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매수를 할 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맞았다 그러면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증시 자체는 아직 살아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그 최근에 여러 섹터가 있는데 여러 섹터가 뭐 조방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가 지금 돌아가면서 올라왔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온 게 뭡니까? 반도체잖아요. 반도체가 올라올 때 우리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반도체가 없다면 그럼 지수가 같이 가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지수를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가장 최근까지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럼 지수의 조정 가능성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얘기 나오는 게 과연 지수가 쉴 때 어떤 틈새 섹터가 움직일 것인가. 요건 이제 뭐 이번 주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의 흐름을 보시면서 틈새 섹터가 뭔지 나올 겁니다. 자, 그런 쪽에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도 고민해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네 번째, 약간의 현금도 필요하다. 왜냐면 지수가 뭐 오늘 밀리고 끝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밀릴지 그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변동성이 키워질 때 약간의 현금을 가져가면 데미지가 적다는 거죠. 첫 번째는 데미지가 적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좀 내가 현금이 만약에 없다면 지수가 밀리고 종목들이 밀릴 때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의 현금이 있으면 지수가 밀리든 아니면 내가 평소에 받았던 종목, 사고 싶은데 좀 비싸, 너무 많이 올랐어, 이런 종목들이 급락이 나온다면 그 현금을 활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현금은 이럴 때 윤활유 역할을 하니까 현금 정도는 좀 필요하다. 결국 그 현금을 가지고 장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뭐 잠깐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은 크게 밀려서 박살나고 올라갈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 7월에 우리 박스권에 갇혀서 한 달 반 길 때 주도주 섹터 종목들이 몇 프로 밀렸죠? 고점에서 대부분 강한 종목은 10%, 보통은 20% 밀렸어요. 각 종목별로 보면. 그리고 좀 심했던 종목, 예를 들어 뭐 화장품이나 이런 쪽은 30% 밀렸거든요. 자,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런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지수가 옆으로 기면 돌아가면서 종목들이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공략해야 될 뭐 현금이 조금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걸 대비한 현금 정도는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추세선은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망가진 건 아니다. 자, 두 번째로 반도체 조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수 조정이 나오니까 그때 틈새 섹터가 뭐가 올라올 것인가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런 걸 공략하고 급락이 나온 종목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약간의 현금은 버퍼로 필요하다는 것. 그래야 멘탈도 안 깨집니다. 자, 요런 정도만 잘 대비를 하시면은 아마 이번에도 무사히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중간중간에 이런 조정이 많이 옵니다. 그때마다 확인하고 가는 게 좋아요. 그게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 제법 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멘탈을 멀쩡해야 됩니다. 그동안 수익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 수익을 보존하고 추가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 요거는
기본적으로 기계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